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소상공인 성공학 방송의 김영갑 교수입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방송인데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요, 성공하는 점포의 일일 결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사업을 하시면서 결산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결산을 하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오늘 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결산을 하고 있는 분들도요, 지금 하고 있는 결산이 잘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신다면 오늘 방송을 잘 들어보시고요.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오늘 설명을 드렸던 양식들을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양식을 보시면서 다시 방송을 또 들어보시고요. 본인들이 직접 작성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제로 소개드리는 것들은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 양식들을 이용해서 결산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매출과 이익이 상당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다 검증하고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소개드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대박점포의 일일 결산 비법을 공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일 결산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결산이라는 단어, 우리가 쓰기는 많이 쓰지만 개념을 정확히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건요, 그날 들어온 수입, 즉 매출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날 사용한 비용, 지출이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수입과 지출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서류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점포의 매출과 이익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경영 활동을 체크하시고 이걸 서류로 정리하는 걸 우리가 결산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매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사업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힘들다 이러고 쉬시면 안 됩니다. 통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결산이고 이걸 서류로 직접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왜 결산이 필요한 건가요? 여러분들이 결산이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지만 아마 결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요, 왜 필요한가?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출이 안 올라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익이 늘어나지 않는 것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매출과 이익이 달성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를 찾아내게 도와주는 게 결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는요, 매출 목표를 초과로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 결산을 하고요, 비용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줄이기 위해서 결산을 합니다. 자, 결산을 하게 되면요, 우리 인적 자원, 즉 직원들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업이 잘 안 되는 건요, 직원 숫자는 많은데 매출은 많이 오르지 않고 비용만 많이 나가는 경우입니다.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우린 결산을 통해서 고객들이 우리 집에서 어떤 것에 만족하고 어떤 것에 불만족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족도를 높여서 고객들이 계속 우리 가게에 와서 재구매를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이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우리는 결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산을 하기 위해선 도대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가 결산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들이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매출의 내용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오늘 매출은 100만 원이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매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매출을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비용도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인시 매출액이라는 걸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인시 매출액은 1시간당 한 사람이 달성한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인당 인시 매출액이 얼마인지,
또는 우리 가게 전체가 시간당 얼마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지 이걸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만약에 잘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러는 것인지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결산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조회부터 시작하라 라고 썼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화면은요, 아침에 직원들과 모여서 여러분들이, 즉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해 주셔야 될 말씀들을 정리해 본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12월 24일 화요일인데 날씨는 맑을 것 같다. 영상 2도쯤 될 것 같아서 약간 쌀쌀해서 고객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오늘 미세먼지가 상당히 나쁨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고객이 조금 덜 올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더욱 긴장하고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근무자는요, 정규 직원 6명과 아르바이트생 4명이 10명 정도가 함께 근무를 할 것 같고요. 오늘 우리의 매출 목표는요, 총 500만 원입니다. 점심시간에 2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저녁에 3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점심시간에는요, 메뉴 A가 오늘 점심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메뉴니까 이 메뉴를 적극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녁 때가 되면요, 메뉴 C가 우리 오늘 추천해야 될 메뉴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고객들이 어떤 메뉴가 오늘 좋습니까? 그러면 꼭 메뉴 C라고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1인당 매출 목표가 있습니다. 한 사람당 50만 원의 매출을 오늘 달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시간으로 8시간 근무하시니까 8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시간당 1인이 62,500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예약 고객들은요, 두 팀이 있습니다. A사의 홍길동 님께서 10명이 오늘 오시겠다고 예약을 해주셨고요. 오늘 회식의 목적, 회식을 하시는 건 부서 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을 위해서 오늘 부서장님이 좋아하시는 A와인을 준비해서 서비스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B사의 임꺽정님이 5분을 예약해 주셨습니다. 오늘 생일 파티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생일자를 위해서 꽃과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따 잘 전달해 주시고 기왕이면 노래도 불러드리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자, 오늘 특별히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제 오셨던 고객들이 인터넷에 리뷰를 쓰셨는데요, 보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점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반찬 리필에도 적극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체크사항, 점장님 시간대별로 화장실 청소 체크 바라고요. 매니저님 점포 내부 청결 시간대별로 체크리스트에 꼭 체크 바랍니다. 주방 실장님은 주방 위생과 청결 상태 체크리스트 꼭 작성해 주시고요. 우리 브레이크 타임 때는요, 우리 점장님께서는 점심시간 매출 체크해서 저녁 시간에 영업 계획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회를 위한 미리 양식을 가지고 그날 직원들에게 이야기할 걸 준비하는 것이 바로 결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업이 끝나면 우리는 영업일보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영업일보는요, 그날의 영업 실적을 모두 나열하는 것인데요,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예상 매출액 목표는 200만원, 100명의 고객이 와서 객단가 2만원 정도 달성했을 때 우리가 200만원의 목표를 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인시 매출액이 5만원 정도 되어야 되니까 모든 직원들이 근무하는 총 시간은 4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시간 곱하기 5만원 하면 200만원의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실적은 210만원입니다. 고객은 사실 100명이 왔었는데요, 객단가는 21,000원이었고요. 근무 노동시간 40시간에 우리는 인시 매출액 52,500원을 달성했습니다. 즉 실적 210만원을 40시간으로 나누니까 시간당 52,500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오늘 매출을 10만원 더 달성했고요. 객단가는 만원이 높았고요. 인시 매출액은 2,500원이 높게 나왔습니다. 즉 매출 목표 달성률은 105%, 객단가를 상승시켜서 우리가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영업일보를 작성하고 나면요, 일일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역시 이 양식도 제가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엑셀에다가 매일매일, 여기 보니까 1일, 2일, 이렇게, 이건 매일 1일부터 30일 또는 31일이 있는 날은 31일까지 작성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그 달에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도록 양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출액을 기입하시고요. 매출 원가, 즉 식재료비를 기입하시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매출 총이익이 계산됩니다. 즉 오늘 매출액 210만원에서 식재료비 60만원을 지출했으므로 오늘의 매출 총이익은 150만원입니다. 자, 이 매출 총이익에서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출한 모든 비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동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가 합산되게 되어 있고요. 즉 매출 총이익 150만원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100만원을 빼니까 오늘의 영업이익은 50만원이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결산을 통해서 손익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걸 하루하루 계산해 놓으면 자동으로 월말이 되면 손익을 바로 아실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걸 매일 하시다 보면 매출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실 수 있고요. 식재료비도 어떤 추세로 변화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거기에다 판매비와 관리비도 매일매일 입력하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매출은 높여 나가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비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성공의 첫 단추는 1일 결산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1일 결산을 통해서 우리는 매출액이 증가하도록 만들 수 있고요. 비용은 감소시킬 수 있고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고객 만족도를 높여서 더욱더 성공적인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1일 결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조회를 하시고요. 저녁이 되면 영업일보를 마감하면서 작성하시고요. 영업일보를 기반으로 1일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는 일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셔야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편에서는요, 1일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4편에서는 주간 계획과 관리에 대해서, 즉 주간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요, 저와 함께 재밌는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갑 교수 TV였습니다.